오늘 하루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KBS에서 장기 실종자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실종아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법은 실종 당시 나이가 18살 미만의 아동은 물론이고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도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의 실종 예방과 조속한 발견 후에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제정됐습니다.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아동 전문기관 설치를 비롯해서 실종 우려가 있는 대상자의 지문 사전 등록과 유전자 분석, 실종 경보, 실종 예방 지침 마련 등의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점포나 유원지 시설, 여객터미널 등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다중 이용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되면 코드 아담을 발령해서 아동을 찾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난주 제주에서는 유치원생 3명이 실종됐다가 경찰이 대대적 수색에 나서면서 3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동이나 취약계층의 실종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가고 있지만 일반 성인 실종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6년 만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장기 실종자 가족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성인의 경우 실종자로 접수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수색과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김 씨의 남동생은 지난 2015년 목욕탕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벌써 5년째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잘해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지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김 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그 CCTV를 보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오래돼서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또 어른이니까 위급하게 얘가 자기 자살하겠다 이런 흔적 남긴 것도 아니었었고. 김 씨 남동생처럼 장기 실종자만 도내 31명, 전국적으로는 9,000명을 넘습니다.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복귀와 지원 등을 위해 2005년에 제정된 일명 실종아동법. 이 법에 근거해 영장 없이도 위치 추적과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이 가능하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나 가족 대상 DNA 채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만 해당하고 그 외 성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16년 전 실종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자발적인 DNA 등록으로 뒤늦게 알게 된 이규형 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씨의 DNA를 실종자들의 DNA를 보관하고 있는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 보냈다가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반송됐고 국과수 무연고 변사자 기록을 조회해서야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겁니다. 가출하신 분이 유전자 등록을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 찾을 수가 없다. 4.3 사건 때 유골처럼 무연고를 해가지고 처리돼서 아예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종 성인의 경우 이미 숨졌거나 범죄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선 경찰은 자체 규칙을 통해 가출 성인으로 보고 카드 사용이나 건강보험 조회와 같은 생활 반응 수사를 이어가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